Sanctuary. 생츄어리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3일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6번째 에피소드, 퇴사 후 1년 내 이직하면 손해배상 5억 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연 위 규정이 유효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전직금지 관련 사례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약정서에 퇴직 후 1년 내 동종업계로 전직하면 5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나는 1년 동안 동종업종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할까요? 과연 위 규정은 유효할까요? 라는 건데요. 이 사건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요.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D재단은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채굴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D재단과 업무 협약을 했고 그 업무를 피고가 전반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D재단은 원고 회사의 업무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업무 협약을 종료하기에 이르렀고요. 이후 공교롭게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D재단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 회사와 피고 간은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은 동종업계로 퇴사 후 1년 내 이직하는 경우 위약금 5억 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퇴직한 후 바로 D재단에 입사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피고는 비밀유지 약정서 상의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로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에 피고는 어떤 항변을 했을까요?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전직금지 규정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나는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내가 퇴사한 이유는 회사의 임금체불과 직장 내 차별 때문에 퇴사를 한 것이지 내가 자의로 동종업계로 이직하고자 퇴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D재단과의 업무 협약 중단은 나와 무관한 회사 책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D재단은 전직금지 규정상의 동종업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고 D재단은 암호화폐 관련 업이기 때문에 동종업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은 피고 주장대로 손해배상금 규정은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판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비밀유지 약정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전직금지 규정을 피고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전직금지 규정이 과연 무효냐, 유효냐 유효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효라면 그 손해배상금, 위약금 규정이 또 유효하냐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는 이 암호화폐 채굴을 의뢰하였거나 의뢰한 바 있는 고객들의 정보나 암호화폐 채굴기 조달,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정기 공급, 환기, 배기 기술 등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 영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 약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전직금지 규정에 따라 동종업종으로의 전직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의 전직이 금지된다고 해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하여 직후 D재단에 취직한 행위는 이 사건 전직 규정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은 전직금지 비밀유지 약정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전직금지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긴 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직금지 규정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요. 자, 그와 관련되어서 이 전직금지 규정상에 나와 있는 전직 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비교적 단기이고, 그리고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고가 채굴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실무자로서 위 업무를 거의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원고의 암호화폐 채굴업은 그 특성상 고객정보, 채굴 기법이나 영업 노하우 등이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전직금지 규정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직금지 규정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면 이 전직금지 규정 내에 과연 손해배상금 규정은 그러면 유효한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전직금지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인 5억 원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한 규정한 점, 그리고 위 손해배상금 5억 원은 원고가 임의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 5억 원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순서는 피고가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위반했다면 그 전직금지 규정이 과연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전직금지 규정상의 금액, 손해배상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봤고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전직금지 규정의 유무를 살펴본 다음에 뭐를 봤었죠? 전직금지 기간을 확인을 했었죠. 기간이 2년이라는 건 너무 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퇴직 후 1년 기간은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위약금의 금액과 관련되어서 판단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소송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상담한 변호사가 이와 같은 이런 판례를 변호사 역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관련 판례를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의뢰인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판례를 언급하지 못하면 과연 의뢰인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직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는 중요한 판례로서 이직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